가자. 고등학교 1학년 비상홍민표 교과서 1과 들어갑니다. 1과의 주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비전일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인비전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잘했어요. 이 비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눈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시각이라는 뜻이 있죠. 그 EN이 들어가면은 그 동사를 만드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보게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비전이 뭐 마음속에 새기다라는 뜻도 있고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고 전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제처럼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한번 전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호민이하고 은서가 대화를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진로 상담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가 직접 잡 쉐도잉인가요? 그걸 하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부터 내용이랑 문법 같이 잡아보고, 어제 수업했던 것처럼 내용 먼저 잡고 그리고 흐름 먼저 잡고 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민이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진호라는 친구가 초대해 주었습니다. 나를 어디에 초대해 줬냐면 그의 마술쇼에 초대해 주었었죠. The other day, 그 전날에 나를 마술쇼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He, 그는, 여기서 그는 진호겠네요. 진호는 수행했습니다. 무엇을? 아주 멋진 카드 마술들을 수행했었죠. In front of, 어디 어디 앞에서란 뜻이죠. 어디 앞에서요? 거대한 관객. 쉽게 말하면은 많은 관객 앞에서 아주 멋진 마술쇼를 기깔나게 수행했습니다. I'm envious of him. 저는 envious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부러워하는 이란 뜻이잖아요. EMVY가 부러워하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envious가 되면서 형용사가 됐습니다. 저는 부러워요. 누구를 부러워하죠? 진호를 부러워한대요. 그 이유가 나오고 이 글의 주제문이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 as가 나오면서 주어하고 동사가 또 나오니까는요. 이건 접속사 계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as는 원체 뜻이 많은 접속사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because라든지 since 모두 왜냐하면이라는 계열의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가 될 겁니다. 어제도 분사구문 했었을 때 제가 그냥 s를 그냥 박아버리고 들어갔었거든요.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 계열입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그 사람이 참 부러워요. 왠 줄 알아요? 왜냐면 그가, 진호는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과 관련된 계획일까요? For his future dream이죠. 미래의 꿈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진호의 꿈이 뭘까요? Of becoming a professional magician이네요. 되고자 하는 꿈인데요. 무엇이 되려고 할까요? 전문적인 마술사. 됐습니까? 그러면 전문 마술사가 되겠네요. 전문적인 마술사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꿈이 뭐예요? 전문적인 마술사가 되고자 하는 미래의 꿈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호 씨는 봅니다. 마술 공연쇼를 거의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호는 지금 계획이 있는 게 맞네요. 그래서 거의 매일 마술쇼를 보고요. 그리고 keeps ing, 우리는 뭐고 요거 중학생 때부터 많이 나왔었죠. keep ing 하면은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마술쇼를 계속해서 연습하죠. until 다음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이 친구도 접속사고 시간을 말하는 부사절 접속사죠. 뭐뭐 할 때까지란 뜻입니다. 뭐 할 때까지요? 그가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요. 무엇을? 그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마술 트릭을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의 댐은 앞에 나와 있는 매직 트릭스라는 복수를 받아줘서 is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He has set his mind on studying psychology in college네요. 그는 have 플러스 pp 계열이죠. set mind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마음을 설정하다는 뜻으로 하지 말고요. 마음을 먹다,
뭐 계획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호는요, 그의 마음을 굳혔어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요?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심리학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대로 굳혔어요. 아니 근데 마술사가 된다는 사람이 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할까요? 또 나와요. 왜냐하면 비코스하고 since 계열로 바꿔 쓰는 친구요. 왜냐하면 마술이라는 것은 basically 기본적으로 deals with 하거든요. 한 단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deal with는 무엇을 다루다라는 뜻이고요. 혹시 몰랐다면 꼭 봐놔야 될게요. 딜이 보통 거래하다라는 뜻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with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면 deal with가 한 단어가 돼서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이고요. 앞으로 현승이는 뭐뭐를 다루다라는 뜻을 가진 deal with 말고도 다양한 단어들을 더 많이 볼 거니까 첫 번째부터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기본적으로 다루거든요. 무엇을 다룹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거군요. 그렇구나. 진호는 지금 봤었을 때요. 마술쇼를 매일매일 시청하고 거의 매일 시청하고 그리고 마술 트릭도 연습하고 심리학을 연구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왜냐면 마술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진호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자신의 꿈을 제대로 정했지만 서술형 제대로 정했지만 저는 이러면 좋겠습니다. 어떠하면 좋겠을까요? 나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에 대해서요? 나의 미래와 관련해서 저도 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호민이의 말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은서가 호민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Why don't you visit?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죠. 뭐뭐 하는 것은 어때? visit, 방문하는 것은 어때? 어디에 방문할까요? 커리어 디벨롭먼트 오피스네요. 뭐 원래 커리어가 경력이란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진로로 아마 쓰이는 것 같아요. 진로 개발 센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진로 개발 사무실은 좀 그러니까요. 진로 개발 센터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떻겠니? 너는 얻을 수 있을 거야.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그곳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거야. Here is what I received from them.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현승이 알고 있죠? what 앞에 선행사 없었습니다. 동사예요. 불완전한 문장. receive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이 맞아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what만 쓸 수 있겠죠? 일단 해석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것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아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건 진로 개발 사무실에 계신 직원들을 말할 거예요. 그쵸? 그 직원들로부터 내가 받았던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면서 이 다음에서는 그 진로 개발 센터에서 배우게 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굵직굵직한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 almost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뭐 every 뒤에 단수명사 나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almost를 most로 바꿨으면 안 될까요? 눈속임 조심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지금 almost는 L이 붙었다라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most는 어떤 쓰임이냐라는 건데요. most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almost는 문장에서 부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형용사하고 부사의 개념 자체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everyday가 매일이라는 명사 느낌인데요. 그러면 선생님, 매일이라는 명사의 느낌이니까요. 왠지 most가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형용사가 돼야 될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everyday를 하나로 묶어서 보지 마시고
에브리가 데이를 지금 한 번 더 꾸며주고 있거든요. 뭐 에브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자고요. 에브리 데이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따로 보자면 형용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고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가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눈속임 조심하라는 거죠. almost만 쓸 수 있다라는 거 일단은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and를 기점으로 여기 보면은 keeps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watch 다음에 es 붙었죠. 1번 동사와 and를 기점으로 2번 동사가 서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keep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지금 저기 he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가 단수처럼 보이는데 여기 뭐 keep이 돼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eep ing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친구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친구니까 what으로 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대수로 바꿨으면 안 됩니까? 어제도 그랬었죠. 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되죠. 잘 봐봐, 현승아. 그렇지. what을 풀었으면 더, 띵, 대신나 혹은 which로 충분히 바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행사 다시 등장하고 역시 목적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꿨을 수 있는 거니까 what의 밑줄을 긋고 이게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라고 하면은 언제나 맞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행사를 봐야죠. 그럼 반대로 이것도 가능합니까? Here is 다음에 what이 아예 없고요. Here is 다음에 더, thing 이것만 나오고 I received가 나온다고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되냐? 이건 되는 거죠. 왜 되는 줄 알죠? 목적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쓰인 구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에서 혼자서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Here's the thing I received from them. 근데 충분히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hat을 나올 때마다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6월 정도까지는 제가 계속 여쭤볼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술형 조심하라 라고 했던 문장이 밑에서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말을 한번 느껴볼까요? 이건 배우긴 했었지만 말을 한번 느껴볼게요. 이러면 좋을 텐데 내가 계획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해요. 계획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실제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I wish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주어가 나왔고 과거 동사가 나왔어요. 이 친구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친구는 주어 wish 가정법이라고 불러요. 아까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었죠. 가정법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여쭤봤었을 때 과거하고 과거 완료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 위시 다음이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 완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모두 위시 뒤에 있는 문장의 시제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과거 동사가 나오면 되고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 구조가 나오면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한번 여쭤볼까요? 가정법 과거는 해석을 과거로 하나요? 현재로 하나요? 그렇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였었죠. 잘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문장을 I wish I had a plan 이 문장을 내가 계획이 있었다면 좋을 텐데라고 안 했고 계획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현재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가정법의 포인트는 바로 직설법의 전환 구조죠. 직설법이 뭔가요? 이러면 좋을 텐데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되겠고 아까 현승이가 계획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했었을 때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반대 구조입니다. 이 반대 구조가 바로 직설법의 계열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화가정법 같은 경우는 파트가 4개 정도 있는데 주어 위시 가정법 같은 경우는 과거 완료만 지금 제가 보진 않고 요놈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가정법 과거가 나온 거니까요. 한번 여쭤봐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 직설법 전환은 뭐 if 문장을 as로 바꿔 쓰고 CJ 유의하면서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 이렇게 반대로 돌렸었는데요. 그냥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주어 위시 가정법 구조에서는 어떻게 바꿨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느낌 잘했어요. 근데 요것도 느껴볼까요? 제가 여기만 보진 않았고요. 주어 위시 가정법이라고 했다면 여기 전체가 가정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바뀔 거고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면 여기도 곧 영향을 받아서 바뀐다라는 거 아닐까요? 한 번 더 말을 느껴볼게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럼 실제로 좋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면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고 유감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활용합니까?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는 주어가 비동사와 어울리면서 sorry가 됩니다. 미안한이란 뜻인가요? 아니요. 유감이더라 라는 표현이 되죠. 이러지 못해서 유감이야 안타까워 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직설법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면 이 친구 I wish 같은 경우면은요. 그러면 I 하고 여기 보니까 선생님 시제가 현재예요. 그치 현재니까 현재 비동사가 나오면 되는 거겠죠. 유감이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오늘 제가 다 안 풀 겁니다. 이 심화가정법 파트는 대체적으로 고2 때에 쏟아지기 때문에요. 지금 가정법 과거만 볼게요.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직설법으로 바꾸냐면은 여기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여기를 보라라는 말은 뭐냐면 가정법 과거는 시제 일치 현상으로 바뀌게 되고요. 반대로 이것까지는 아직 몰라도 돼요.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현승아 시제 불일치 현상으로 바뀌어 버리게 돼요. 이게 심화가정법이 제가 몇 개가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심화가정법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주어 위시 가정법 과거에서는 직설법으로 바꿀 때 시제를 일치시킨다는 거죠. 누구와? 앞에 있는 문장, 어려운 말로 주절과 시제를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제가 뭐냐면 현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지 현재하고 관련이 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를 잘 한 것처럼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해석한다 그랬죠? 반대 구조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반대. 여기가 지금 긍정이야. 그러면 부정으로 바꾸면 돼요. 그쵸? 부정문으로. 심지어 일반 동사네. 그러면 I don't have a plan
for my future. 이렇게 나오면 아주 완벽해요. 이건 해석도 한번 해봐야 돼요. 원래 문장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이 문장 봐볼까요? 원래 문장을 보면 이러면 좋을 텐데 내가 계획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바꿔 말하자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설법으로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심화가정법은 전부 다 언제 풀게 될 거냐면은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될 때쯤에 제가 쫙 풀어버릴 건데요. 주어위식 가정법이랑 as-if 가정법이라는 애가 있어요. 혹시 현승이 as-if 들어봤어요? 그 친구랑 똑같이 바꿀 거예요. 시제 일치 현상이냐, 시제 불일치 현상이냐. 시제 불일치 현상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 한 시제 이전 이런 말을 할 건데요. 그 친구는 나중에 살펴보고 이 친구 서술형 조심하시고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도 서술형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안 나오겠지만 I wish 다음에 동사 다음에 또 문장이 나온다라는 건 아마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또 이런 건 또 내신으로 하면 대시냐 와시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선행사가 없다 그렇게 보지 말고 뒷문장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때는 대시였고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되어 있구나.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과의 첫 번째 부분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 다음 내용에서는 그 진로 개발센터였었나요? 거기에서 그 은서가 얻었던 몇 가지 조언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트입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요. 커리어 트러블 슈터예요. 뭐 이런 소제목까지 봐야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제목도 잘 봐야 되겠죠. 커리어가 아까 진로였었죠. 그렇죠? 트러블 슈터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팡 하고 쏘는 사람이에요. 문제거리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깨부수는 사람. 그래서 해결사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진로 해결사, 뭐 진로 상담센터에 계신 분이 되겠죠. 또 다른 소제목을 보면은 assess입니다. 너 자신을 평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ASSESS입니다. assess고 CC로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면서 콤마가 찍혔습니다. 부사적인 용법의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계속 문장 부호도 보라 그랬었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니까 이 친구는 굳이 바꿨으면 so as나 in order 투부정사가 있었겠지만 그쵸? 할 수 있죠? 이 친구가 생략이 돼서 나오는구나. 다시 등장해도 괜찮구나 라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서 변형이 다 해드리는 거예요. To make the right career choice. 뭐뭐 하기 위해서요. 올바른 진로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러분은 have to learn.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현승이 이제 알겠어요? 바로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하죠. 제가 어제 그랬죠. 다 나올 거라고요. 나 그냥 편하게 그냥 물어봐도 괜찮죠?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지금 you라고 바꿔 쓰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어쩌고 셀프 표현 기억하십니까? 누구랑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you로 바꿔 쓰면 안 되겠죠. 어제 했었던 거죠.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 문법 조금 조심하면서 들어가요. 여러분의 가치관, 관심사, 그리고 personality, 성격이란 뜻이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을 의미해요. 혹은 뭐 개성이란 뜻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치관, 관심사, 성격이라는 것은 will make,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진로들은 더 suitable, 적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더 적합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더 적절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덜 appropriate라고 얘기하죠. suitable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어떤 것들은 덜 적절하게 만들어 보이게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평가 테스트? 자기 평가 테스트라고 하면 되는 거 맞죠? 자기 평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often called career test라고 얘기하네요. 종종 무엇이라고 불리는 거냐면 진로 적성 검사라고 불리는 것.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냐면요. to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또 나오네요.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종종 진로 적성 테스트라고 불리는 자기 평가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료의 적성 시험들은 are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죠? 무료 적성 검사 할 수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사무실에서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if 만약에 그 적성 검사의 결과들이 맞아요. are not 뭐뭐 하지 않다면 뭐 하지 않아요? clear 만약에 그 결과들이 명확하지 않다면요. 그리고 don't 그냥 잡고는 갈게요. 1번, 2번 병렬이네요. 그리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A hobby you will enjoy. 바로 어떤 취미인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즐기는 그 취미라는 것은 됐습니까? can be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나요? 현승이가 즐기는 취미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요. 뭐에 있어서요? of choosing a career.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내용 정리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 현승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현승이가 좋아하는 거, 현승이의 성격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직업들은 적절하게 보일 거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과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겠고 그리고 다른 직업들을 보자면은 나한테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가치관, 관심사, 성격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왔었죠? 자기 평가 시험이 나왔었는데요. 이건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거의 특징은 뭐였었어요? 공짜예요. 일치불일치 조심. 그런데 그 적성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그래도 제 진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니? 그래도 포기하지 마. 왜? 현승이가 좋아하는 취미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취미 자체도 직업을 고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야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부분, 두 번째는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요.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요. 구조상으로 봤었을 때는 make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끌고 나왔고요.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받아주는 친구긴 해요. 그런데 and를 기점으로요. 이 and를 기점으로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 others 보이시죠? 이 친구가 의미하는 건 바로 위에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 그래서 아마 other 맞나요? 맞군요. careers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and를 기점으로 뭐가 병렬인 줄 알겠습니까? 여기. 목적어가
서로 병렬이고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병렬 구조고요. 그리고 나서 레스라는 게 덜이란 뜻인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레스가 부정어의 어감이 있다라고 늘 가르쳐요. 다른 것들은 덜 적절하게, 이게 말이 좀 어색하죠? 부정어의 느낌을 살리면은 다른 것들은 적절해 보이지 않게 만든다. 이게 말이 조금 더 쉬워 보일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언제나 레스가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또 때에 따라서라는 말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이게 적절한이죠? 적절하지 않은이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뭘 붙이면 좋을까? 그렇지. 잘했어요. 앞에 in이 붙게 되면은 적절하지 않은이란 뜻이니까 얘가 붙게 되면은 그땐 얘가 없어져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조는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또 언제나 inappropriate가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 레스가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긍정이 돼버려요. 밥을 안 먹은 건 아니야. 밥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먹었다라는 거죠.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긍정이 되니까 이렇게 꼼꼼하고 깐깐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밑에서 네 번째 문장인가요? 이 콤마 구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는 동격의 콤마라고 해요. 뭐 용어를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동격의 콤마라는 게 뭐냐면 자기평가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기평가 테스트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종종 적성검사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cold라는 과거 분사를 썼습니다. 선생님,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 안 나오는데요? 목적어 아닌가요? 목적어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 구조로 쓰이는 게 콜의 계열이겠죠? 목적어를 이거라고 부르다. 그런데 얘가 목적어처럼 보여요? 그럼 목적격 보호가 또 나와야죠. 안 나왔잖아요. 즉, 과거 분사 뒤에 목적어 안 나오는 건 맞고요. 이 친구는 지금 문장에서 보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야, 너 콜드냐? 콜링이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분사 파트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밑에서 세 번째 문장에 if 부분인데 이건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if가 not을 끌고 나와요. 저는 조금 궁금한데요. 한 단어로 줄였으면 if를? 그렇지. 잘했어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그때 not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네요. 혹은 선생님, 저는 if를 죽어도 쓰고 싶은데요. 그래. 근데 not은 안 쓰고 싶어요. 아유, 깐깐하네. if는 쓰고 싶은데 not은 안 쓰고 싶다? 그럼 부정이 빠져버리면 얘를 부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appropriate한 구조처럼요. 그러면은 if를 쓰고 싶은데 not은 안 쓰고 싶어? 아유, 알았어. 그럼 이거를 unclear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만약 직업의 그 적성 검사의 결과들이 unclear 명확하지 않다면 그렇죠? 그리고 don't solve 여기 부정은 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re not 뒤에 있는 don't 이 not의 계열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unless로 쓰면 상관없지만 또 clear가 언제나 맞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not이 있냐 없냐에 또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커트는 딱히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두 가지의 분야가 나왔었고 그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커트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파트로 가봅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텝 1 적성 검사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직업들의 목록을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는 적성 검사하고 나서 나는 이런 게 나왔구나 목록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목록과 관련된 직업들의 정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목록을 이제 줄여나가야 되겠죠. 내가 이걸 더 하고 싶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줄여나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스텝 5가 그 마지막 내용 그 음악 그 만드는 곳에 갔던 게 아마 스텝 5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파트입니다. 소제목 보시게 되면 이제 explor라고 얘기하는데요. 탐험하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탐구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우다라는 의미입니다. 탐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권들을 좀 줄여나가 보십시오. 줄여나가라는 건 이제 어떤 직업들이 안 맞는지, 그쵸? 그걸 이제 사라져 나가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요. Now, 이제 여러분은 should make a list.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의 목록인가요? occupations. 직업들이죠. 직업의 목록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무엇에 기반하여서요? Based on your self-assessment test result. 자기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서 이제 직업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자고요. For each 뒤에 단수 명사. 그 하나하나의 직업은 어디에 있는 건데 그 목록에 있는 하나하나의 직업군을 살펴보자면 여러분은 이제 하셔야 됩니다. Some careful research. 아주 신중한 연구 혹은 신중한 조사를 해보셔야 되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요? 또 나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요. 뭐에 대해서요? 그 직업과 관련된 교육적인 요구사항들을 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원하면은 그때 교육적인 요구사항들도 있지 않을까요? 대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쵸?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뭐도 봐야 됩니까? Outlook, 전망도 살펴보셔야 되죠. 그렇죠. 요즘에는 AI가 다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뒤의 전망은 어떨지 그 조사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earnings potential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보통 우리 earn 하면은 이게 동사거든요. 이게 벌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긴 해요. earnings가 되면은 버는 것이 돼서요. 수익이죠, 수익. 소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포텐셜은 뭔가요? 잠재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한 단어로 그냥 묶어버리면 earnings potential 이렇게 얘기하면 잠재적 소득, 돈을 얼마나 벌지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After researching, 조사를 한 후에 여러분은 이제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없애 나갈 수 있죠. 이게 narrow down이에요, 현승아. 이게 그 직업군들을 좀 좁혀보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건 빼고, 그쵸? 이러한 직업군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직업군들인데요? 여러분이 더 이상 부정어는 항상 동사의 영향 같이 끼치고요. 여러분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직업군들은 배제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면서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파트가 끝났네요. 지금 익스플로어 했어요? 지금 탐구해 봤습니까? 네.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조사를 해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조사를 해보면은 무엇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직업군의 교육적인 필수사항은 무엇인지, 또 전망은 어떤지, 또 예상소득은 어떤지 그걸 익스플로어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좋게 봤던 직업군은 전망이 안 좋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외시키라는 거죠. 지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직업군들은 제거해 나가십시오 하면서 끝납니다. 익스플로어도 나왔었고 현승아 네로우 다운도 나왔다라는 거. 그 고등 과정은 문법이 중요하기보다는 말을 풀어야 되고요. 내용적인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법 한번 봐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 문장.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지금 보니까요. to learn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긴 하죠. 생략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현승아 to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to가 사라지게 되면 다시 동사의 성격이 드는데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은 얘가 접속사로 변형이 돼야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뭐로 바꿨을래? 오, 좋아. 괜찮아. 만능의 부사절 접속사잖아. 그치? 근데 잘 봐봐. 얘네의 모습을 끌고 나오는 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in, order, that. 현승아, 이 제일 만만한 게 that 아니냐는 거야. 우리 뭐 문장을 연결하는 친구 중에서요. 그러면 in, order, that으로 바꿔 쓰게 되면은 접속사가 등장한 거고요.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절 접속사가 맞아요. 그럼 부사절 접속사 뒤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누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요. 그렇지, you. 그러면은 쓰면 되잖아, you. 자, 그럼 봐봐봐 현승아, you라는 주어가 나왔어. 그럼 주어 나왔으면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run.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to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다시 접속사로 바꾸는 거예요. 또 언제나 또 to가 맞다.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저기 위에 거는 현승이가 할 수 있거든요. so as. 얘는 왜 뭘로 바꿔? in order to는 in order that으로 바꿨거든. 그럼 so as to는 뭐로 바꾸지? 할 수 있어. 아, 그걸 빼면 돼. 그렇지. 잘했지 뭐. so that. 그러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so that이 나오게 되면서 똑같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면 되는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1학년 때 무조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고2 때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현승이 알겠지만은 다양한 소댓 구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콤마 없고, so 앞에 콤마 없죠? 콤마 없고 서로 붙어 있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 표현이고요. 나 이것도 그냥 여쭤보자. 할 수 있어? 언제나 이니치가 맞아? 나 이거 대수로 쓰고 싶은데.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했지. 여기였네, 여기. 상승 이동시켰네.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얘를 다시 뒤로 보내면 선행사 사물의 개념이니까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니치가 맞다고 하면 안 돼요. 또 여기에 또 in 이렇게 있으면 그때 이니치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걔를 끌어당겼을 때 전치사 위치 구조는 가능하지만 전치사 that 구조는 또 안 되겠죠. 근데 나 이것도 한 단어로 묶어버리고 싶어. 할 수 있어. 굳이? 굳이 이걸 한 단어로? 그랬잖아. 영어는 길게 쓴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최근에 했던 게 그거였었죠.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서로 같은 계열이다. 아, 잘 봐봐. 전치사 위치 구조에서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은 완전한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관계 부사 느낌을 살린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억나니? when, in, on, at which, where, in, on, at which, why, 지난번 대답 잘하신 for which, how, in which. 그러면 선행사를 보자는 거예요. 얘가 장소 느낌이냐 시간 느낌이냐 라는 거예요. 느낌은 잘 안 오긴 하겠죠. 진로, 직업. 선생님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닌데요. 그치? 그러면 힌트 줄게. 요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느낌 잡으면서 해석하면 편하거든요. 그 진로 속에서 너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들. 됐습니까? 너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그러한 진로들을 지우라는 거죠. 그 안에서 보자고요. 그럼 뭘 것 같아? 그렇지. 이제 또 한 단어로 바꾸게 되면 또 where. 맞아. 물론 정확하게 장소명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확한 건 맞아요. 장소명사 계열은 아니겠죠. 하지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서로 같은 관계사였었기 때문에 이걸 단축을 또 해버리면은 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맞지 않습니까?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잖아요. 오히려 목적어가 나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또 왔다 갔다 구조를 또 한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안 까먹었어요. 잘했어요.
네 번째 파트까지 끝났습니다. 익스플로어 했습니까? 네. 탐구해 봤습니다. 네로우 다운 했었습니까? 네. 엘리미네이트까지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됐죠? 남아있는 과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At this point, 여기에서 보자면 이 지점에서 요건 이제 문장 삽입 많이 나왔었어요, 현승아. 지금 네로우 다운 했잖아요. 제거했잖아요. 6개의 직업군 중에서 3개를 제거했다고 해볼까요? 이 점에서 보자면요, 문장 삽입. 아마 이제 몇 가지밖에 가지고 있지 않을걸요? 그렇네. 2개나 3개의 직업군들만 있을 거예요. 맞잖아요. 제거하고 나서요. 그쵸? Left on your list. 과거 분사 맞죠? 뒤에 과거 분사는 목적어 나오면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living ing로 바꿀 수 없어요. 전치사의 구조가 나온 거니까 명사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목록에 남아있게 된 건 2-3가지의 직업군들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거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은 이제 have to gather해야 합니다. collect죠?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모아야 합니다. 뭘 모아요? 더 in-depth한 information을 모아야 된대요. in-depth 저는 안 외워요. 느낌을 안 외운다는 거죠. 느낌만 본다는 거예요. 이 depth는 deep의 명사잖아요. 깊은. 그럼 in은 어디 안에잖아요. 그 안쪽에서 깊이 들어간다. 심층 깊은이란 뜻이에요. 심층 깊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낌 잡아서 보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아야 합니다. 더 심층 깊은 정보를 모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모아야 되는데 또 나오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관대 맞죠? Who have first-hand knowledge라고 얘기를 하네요. first-hand는 직접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먼저 해보면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심층 깊은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직접적인 정보가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가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은 가수예요. 그렇죠? 그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구하라는 거죠. 직접적인이란 친구가 first hand면 유추, second hand는 뭘까? 그렇지. 그럼 first hand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 그렇지. 혹은 2단어로 바꾸면 추후에 보자고. 추후 그 변형 나올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 여러분은 일단 identify 이게 identify가 늘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뜻입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뭐 identify 하면 뭐 식별하다, 뭐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그걸 좀 말을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 그냥 알다예요, 알다.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알아봐야 해요. 이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게 말이 이것보다는요. 아셔야 해요. 훨씬 쉽죠? Who they are, 무엇을, 이거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그렇죠? identify 동사의 목적어잖아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됐죠? 대시나 what 이런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즉, 그 심층 깊은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1번, 2번. conduct, interviews 하셔야 됩니다. conduct는 원래 뭐 시행하다라는 뜻이 있죠. 인터뷰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그들과 함께 인터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다시 위에 나왔던 그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또는 3번 물어보시면 되죠.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그들에게 무엇과 관련해서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파트에서 나오죠. 직업 체험 활동 하게 될 겁니다. If you're still not sure, don't worry. 이거 아까 한 거죠? unless로 줄여줄 수 있다는 거 not이랑 함께요. 근데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아직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해서 아직도 다 안 나왔나요? 여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Get yourself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관련되게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포함시키세요. 무엇에? 다양한 활동들에 포함시키세요. 그게 뭔 말일까요? 다양한 활동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That you enjoy. 목관대 맞죠? enjoy의 목적어 없으니까 이 친구 생략도 가능하고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들에 포함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심조심 1번 현승, 2번 여기 두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멋진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여기까지 끊어드리는 이유는 여기까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영향이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활동들, 당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시고요. 최고의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멋진 가능성 있는 미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직역해도 괜찮아. 가능성 있는 미래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말을 조금 편하게.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잠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파서블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가능성 있는 미래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잠재적인 미래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멋진 잠재적인 미래는 will unfold. 이게 전개되다라는 뜻이죠. 펼쳐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는 펼쳐질 겁니다. 뭐 할 때요? When you make today the best it can be 하면서 끝나요. 지금 멋진 하루를 보내라라고 얘기했었죠. 전제 조건이 붙어요. 미래가 멋진 미래가 이럴 때 열리게 될 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가장 멋진 날로 만들 때에만 잠재적인 미래는 펼쳐질 겁니다. It can be. 그 하루가 그럴 수 있는 가장 멋진 하루를 만들 때에만 여러분의 멋진 미래는 펼쳐질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요. 뭐 적성검사도 봤고요. 뭐 조사도 해봤어요. 그리고 엘리미네이트도 하고요. 익스플로어도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직업군이 안 나왔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할 때 보내세요. 그러면 그 미래에 반드시 멋지게 펼쳐질 거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의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뭐 심층 깊은 문법은 딱히 볼 건 없긴 하지만 혹시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려요. 이 친구가 명사절 접속사가 맞아요. 동사 뒤에 나오니까 동사의 목적어죠.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가 맞죠. 근데 비동사 뒤에 있어야 할 형용사나 명사가 안 보여요. 원래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를 끌고 나오잖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 뭐 전치사 명사도 끌고 나올 수 있긴 하지만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여기? 그건 불완전한 문장 아니야? 형용사나 명사 없으면? 그럼 와시네. 또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디 쓸까? 숨어 있어. 여기에 숨어 있어. 알지? what 그 안에 어떤 명사 숨겨져 있잖아. 더띵 데 그치? WH는 특정한 명사를 숨길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봐봐.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야. 결국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도 없잖아.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좋았어. 잘했어. 근데 있잖아. 웬의 문장은 현승아. 여기까지만 웬의 문장이겠지. 왜냐면 주어가 새로 나오니까. 그치? 잘했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 그치. 근데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나 명사를 목적어라고 부르니? 보어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게 아니라 왠지 봐봐봐. 얘는 분명히 보어거든. 뭐 정확하게 말하면 주격 보어라고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보어가 안 보여요. 분명히 주어, 목적어, 보어는 필수 성분이잖아요. 근데 보어가 없으면 어떤 문장일까요? 그러면요. 그렇지. 그럼 왠지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렀어요.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렀고 소유격이 없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렀고 보어가 없으면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부를까? 말 그대로야. 복격 관계대명사라 그래. 근데 이거는 좀 그런데요.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거든요. 선생님이 전공이 영어 영문학과잖아요.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은요. 영어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대한민국 입시 싸움이잖아. 그치? 그래서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순수 영어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보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고 불완전한 문장인데 심지어 앞에 선행사가 나왔다라는 건 관계대명사처럼 보자라는 거야. 근데 지금 관계대명사가 안 보인다는 건 생략이 됐다라는 거고 그럼 복격 관계대명사를 다시 살릴까요? 그런 말을 하진 말고요. 생략이 된 관계대명사를 그냥 다시 살리자고요. 네. 그냥 살려보자는 거예요. 복격 관계대명사에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뭐 일부 학원에서는 복격 관계대명사를 가르치긴 하지만 없어요. 우리 현승이 교재에서도 봤잖아요. 그 문법 교재에서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입시판이 만들어 놓은 결과죠. 그래서 대청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냥 여쭤볼게요. 편하게. 위치는 안 될까요? 그치. 근데 이런 게 있어. 관계대명사를 대체적으로 that을 더 활용하는 경우가 뭐 이런 말 들어봤니? 뭐 더 플러스 서수명사, 더 배리명사 이런 건 that을 주로 활용하거든요. 최상급도 that을 제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위치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선행사가 등장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that을 더 많이 쓰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현승이 계셨네? 한번 교재 상살상살 정리할 때. 그때 한번 얘기했었구나.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거 복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학교에서도 한번 들어봐봐.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혹은 그냥 여쭤봐봐요. 선생님 여기에 비동사 뒤에 있어야 할 친구가 없는데 어떤 문장인가요? 그냥 이렇게 한번 아주 예의 바르게 착하게 그냥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왜냐면 결국에 시험 출제는 그 양반들이 하시니까요. 이제 잡 쉐도잉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을 보면은 My Job Shadowing Experience and Xmusic입니다. Xmusic이라는 곳에서의 직업 체험의 경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I am a music lover. 저는 무엇이냐면 음악을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콤마 so 그래서 라는 뜻이죠. 원래 여기에도 이거 있었어요. 이것도 생략되는 겁니다. 아까는 콤마 소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어제요 내가 잡 섀도우를 했어요. 직업 체험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직업 체험을 해봤어요. 누구를 직업 체험했을까요? 나의 삼촌인데 who is 주간대네요. who is a music producer네요. 음악 생산자인 그냥 PD라고 해도 괜찮죠. 엑스뮤직에서 근무하는 음악을 만드시는 분인 나의 삼촌을 직업 체험해 봤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어요. 매우 신이 나면서 집을 나섰죠. excited 과거분사. 나뒀니? Was I getting the day off? 오브 스쿨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the day off라는 표현이 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get the day off라는 표현은.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학교를 제끼다? 이런 제끼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좀 별로 안 좋은 표현 같지만
뭐 학교를 빠지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죠. 내가 학교를 빠졌을 뿐만 아니라 but I was also getting a chance.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기회도 가지고 있었었죠. 어떤 기회인데요? To see,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잠깐 가려요. In person을 잠깐 가립시다. 왜냐하면 see의 목적어는 how거든요. 그쵸? In person 하면은 뭐 직접, 몸소,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어떻게 음악의 앨범이 만들어지는지 직접 몸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는 정말 신났어요. 제가 기억나는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는 이거였어요, 연승아. 나라는 사람이 기뻤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나라는 사람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쵸? 학교를 가지 않게 되어서도 기뻤지만 그뿐만 아니라 난 음악 애호가로서 음악 앨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났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면 되겠네요. 현승이 이거 배웠을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은 뭐가 됐어요? Not only was I getting? 이 문장은 뭐가 됐죠? 아니 왜 주어가 여기 있어요? 그렇지 도치. 그럼 도치가 왜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를 앞으로 당겨요? 뭘 강조하려고요? 그렇지. 이것도 심화 파트에서 하게 될 건데 도치의 가장 강력한 조건은 뭐냐면요. 부정어와 부사거든요. 현승이 말이 맞아요. 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땡겨도 돼요. 그때도 도치가 일어나는데요. 도치에 이런 뭐 표현이 있어요. 큰 도치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그때는 부정어와 부사가 혹시 문장 앞으로 나오니 그럼 무조건 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문문 어순으로 was I gett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면 정확히 씁니다. I was not only 구문. 그러면 다시 not only 버들소 구문이잖아요. 현승이가 상관접속사를 저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여쭤만 볼게요. also는 문장에서 생략시킬 수 있다 없다? not only의 버들소 B거든요. 있다.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친구에서 상관접속사라는 표현은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but 등위 접속사와 서로 상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도 있고 혹시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고 이런 구조가 바로 등위 접속사의 대표적인 구조죠. 등위 접속사와 서로 상관이 있다. 상관 접속사. 그래서 앞에가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B도 주어 동사의 문장을 갖추는 건데 문장에서 also는 생략을 시킬 수 있다예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not only는 어떨까요? 왜냐면 현승아 but 뒤에 also를 생략시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왠지 only도 생략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현승의 생각은 어때요? 될까 안 될까? 그래. 여기선 안 돼. only는 괜찮아. 생략은 안 돼요. 근데 좀 섭섭하겠지. only는 생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의 대체 표현이 있어요. 이걸 외우세요. 고2, 고3 선배들이 안 외워서요. 할 때마다 제가 한숨 푹푹 쉬면서 다시 알려줘요. 여쭤볼까요? 혹시 알아요? 그 only가 무슨 뜻이지? only만 보자면? 그거의 의미를 가진 애가 몇 개 있어. 오직 단지 정확해. merely. 그렇지. 또 단지 J. T. 그렇지. 안 외워도 되겠네. 그러면 하나가 뭐냐면 되게 쉬워요. 오직 단지라는 표현은 굳이 복잡하진 않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것만 있으면 돼 할 때 only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별로 복잡한 표현은 아니죠.
simply, 단순히 뭐 이런 친구들로 바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only 자체를 not just, not merely, not simpl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외우기보다는 왜 대체 표현을 하냐? 왜겠어? 의미가 비슷하니까 대체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but을 강조한 이유는 뭐 얘가 문제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but의 계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not only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혼자서도 종종 쓰여요. 그래서 but을 기점으로 봐야만 not only but also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이제 어려운 거는 거의 끝났고 내용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The studio, 어제도 나왔었죠? 비동사 full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filled with였을 겁니다. 그쵸? 그 스튜디오는 가득했습니다. 무엇으로? The latest equipment입니다. 가장 늦은이 아니죠? 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최신의 장비로 가득 찼는데 아유 만나서 반갑네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네. 하하하 최근에 한 건데. 근데 심지어 소유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죠? 가장 최신의 장비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의 크기와 복잡성은 amazed me. 나를 깜짝 놀라게 해줬어요. 뭐가요? 그 최신 장비의 크기가 엄청 컸나 봐요. 그쵸? 그리고 꽤나 복잡하게 보였나 봐요. 그게 나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나의 삼촌은 주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줬냐면 짧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에? 그 장비, 최신 장비의 짧은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나의 삼촌은 또한 설명해 주었습니다. what이 나왔네요.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거 맞죠? 근데 심지어 여기는 need to be 과거 분사 수동이에요. 심지어요. 그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이 need to be done? 돼야만 하는지. 됐어요? 수동의 느낌이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설명해 줬어요.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했죠. 왜요?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하면서 from A to B 구조가 계속 나오네요. 이거는 뭐 B, B, B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안 써도 돼. B, C, D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A부터 B까지란 뜻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하는 거에서부터 무엇을 계획하지? 앨범 작업을 계획을 하는 거에서부터 어레인징하고 녹음하고 그 음악을 편집하는 데까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나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레인지라는 단어 알 거예요. 뭐 정리하다, 정돈하다, 배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는 음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레인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선 편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네요. 다시요.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답니다. 계획도 해야 되고요. 앨범 계획을. 편곡도 해야 되겠죠. 다 했으면 녹음도 해야 되잖아요. 녹음하고 나서 음악을 수정까지 해야 되겠죠. More than half of what he said sounded like a foreign language to me. More than 뭐뭐 이상이죠. 무엇에 half 맞죠. 절반 이상이네요. 대다수라고 하면 되겠죠. Of what 선행사 없고 he said 다음에 여기 sounded 선생님 뭐가 불완전한 문장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묶어버릴까요? 이렇게 보면 일단 편해요. 일단 said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한 건 맞고요. 선행사 없는 거 맞고요. 그가 말했었던 됐어요? 삼촌이 말했었던 거의 절반 이상이 여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하고 맞는 얘가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삼촌이 말씀하셨던 거의 대다수는 뭐처럼 들렸습니까? 외국어처럼 들렸죠. 나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하면서 전반적인 상황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녹음실로 와서 잡 섀도잉을 하는 거네요.
멋진 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내용처럼요. 그리고 여기 콤마 whose요. 이제 여쭤보죠 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 다음에 비어있는 곳에 주어를 넣어주거나 목적어를 넣어주는 거나까진 연습을 했었죠.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비어있는 곳에 뭘 넣어주면 좋겠습니까? 비어있는 곳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어있는 곳에 주어를 넣어줬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비어있는 곳에 소유격을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주격은 주어가 없었고 목적격은 목적어가 없었고 소유격은 그럼 소유격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 맞죠? 그럼 제 생각에는 and 깔고 그것의 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선행사가 단수죠. 그래서 its size and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면은 다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 아니지만 접속사 플러스 소유격의 구조로 바꿔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필 여기 또 나와갖고 또 머리 아프실 텐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관계 대명사처럼 취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었을 때 아직은 작업실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삼촌한테 간단한 설명을 들었었고 와, 그 설명은 꽤나 나에게 어려웠을 거예요. 외국어처럼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 파트 봅시다. 우리는 headed라고 얘기하는데요. head가 머리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어디로 향했나요? The recording booth네요. 녹음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됐죠? 또 나왔죠? 최근에 배운 거예요. 녹음 부스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두 명의 가수들이 녹음하고 있었죠. 음악을 녹음하고 있었는데요. 무엇과 관련된 음악이었냐면 락밴드와 관련된 음악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Outside of the booth, 이거는 일치부를 조심하십시오. 부스 안에서는 가수들이 녹음 작업을 하고 있었고 부스 밖에서는 the composer, 작곡가 그리고 기술자가 조심 작곡가와 기술자입니다. 얘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작곡가와 기술자는 waiting for us.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삼촌은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습니까? In the middle. 중앙에 앉았어요. Next to 어디 옆에 라는 뜻이죠. 작곡가 옆에 그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When 뭐 할 때 그 녹음이 시작이 되었을 때에 작곡가 옆에 중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However 먼저 볼게요. 하지만 it didn't take long.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뭐 할 때까지? 여기가 일치부를 지었어요. 뭐 할 때까지요? It was stopped. 여기서 말하는 그 it은 녹음을 말하는 거예요. 녹음이 멈춰질 때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대요. 쉽게 말하면은 녹음이 시작되고 나서 금방 멈춘 거가 되겠죠. 조심. 누가 멈추게 했어요? 나의 삼촌이 멈추게 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조심. 그러고 나서예요. 삼촌이 먼저 멈추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작곡가와 기술자에 의해서 녹음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기억이 나요, 여기는요. 나중에 제가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얘기하면 고3 때 얘기합니다. Not A until B 구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알지 마시고요. 말을 잘 씹어보면 돼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녹음이 멈춰질 때까지. 그러면 녹음이 시작되고 나서 금방 멈춰졌다는 표현이고 삼촌이 먼저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PD로서
직분은 좀 높겠죠. 삼촌이 먼저 멈췄고 그리고 작곡가와 기술자에 의해서 두 번째로 멈춰졌습니다. They,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My uncle, the composer and technician이죠. 삼촌과 작곡가와 기술자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나 저런 것, 즉 이것 저것을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뭐에 대해서요? 그 음악에 대해서요. 아, 락 음악 녹음하고 있었었나요? 락밴드 음악이었습니까? 이것저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잡아놓을게요. 1번, 2번 사역동사 맞고요. 목적어 나와 있고 동사 원형 구조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를 변형으로 걸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가수들이 뭐 하게 했어요? repeat,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 똑같은 라인, 뭐 여기서 뭐 소절이라고 할까요? 노래니까. 그 똑같은 소절을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은 뭐처럼 들렸을까요? 나에게는 어떤 것처럼 들렸대요? 저에게는 완벽한 것처럼 들리긴 했었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현승아 비전문인이잖아요. 나는 이 노래는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인이지 않으십니까? 나한테만 완벽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나한테만요. When everyone got exhausted, 지친이란 뜻이죠. 그 get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은 이 쉽게 말하면 비동사의 표현이에요. 비동사 얻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When 이러이러했을 때 모든 사람이 정말 지쳤을 때 나의 삼촌은 cheered them up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cheer up 응원해 주셨죠. 뭐 기운을 북돋아 주셨죠. with 무엇으로 occasional 이 occasion은 뭐 경우 때라는 뜻이 있는데요. 행사라는 뜻도 있기도 합니다만 occasional은 쉽게 말하면 가끔씩의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쉽게 풀어보면 가끔씩의 재미있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종종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쁘잖아요. 그렇죠? 가끔씩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게 하지 말고요. 종종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그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It took a whole day네요. 어우, 이게 전체란 뜻이잖아요. 하루 전체가 걸렸습니다. 하나의 노래를 끝내는 데에는 하루 전체가 걸렸죠 하면서 끝나요. 일치불일치 파트를 너무나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짜잘짜잘한 문법과 대규모의 문법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봅시다. 콤마 웨어네요. 관계부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웨어하고 웬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 대명사로 바꿔 쓴다면 관계부사는 접속사 대부사였어요. 그렇죠? 현승아, 너가 좀 바꿔볼래? 나 이거 바꾸고 싶은데 제가 못 바꾸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일 만만한 새끼 하나 쓸까? and. 그리고 where를 표현하는 대부사 있었잖아. 아니야. where의 스펠링은 잘 봐봐. 그거 말고 하나 붙여. 그 앞에. H 앞에. here 앞에 하나 붙여. 그때 그렇죠. 이렇게 나와도 되고 기억하니? 뭐 부사 같은 경우는 자리가 자유롭지 않나요? 그래, 이렇게 쓰고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 and there 이렇게 가도 되는 거 맞죠? 비교적 최근에 배웠던 거예요. 금요일이었습니까? 3월 1일에 비교적 최근에 저희가 배웠었죠. 잘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문장의 좌측을 보면은 technician were waiting fo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쭤봐도 괜찮죠? 이거 언제나 waiting 써도 괜찮죠? 맞아. 거기서 말을 느꼈구나. 언제나 괜찮지?
때에 따라서는 안 될 거예요. 알지 않아? wait은 자동사라서 현승아 4가 따라다녀야 돼. 이게 한 단어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틀린 거라고, 틀린 거. 그치? wait 자동사니까 언제나 전치사 붙여야 되죠. 자동사 뒤에 명사 바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내가 waiting for를 한 단어로 바꾸고 싶네 또. 기다리다라는 표현에서요. wait이라는 자동사도 있지만 기다리다의 타동사도 있어요. wait 앞에 하나만 붙이면 돼. 그렇지. 얘는 타동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는 굳이 바꿔 쓰게 되면은 technician were awaiting us 이렇게 바꿔 써도 되겠죠. 괜찮아. 아우 잘했어. 현승이가 나중에 느껴봐. 언제나 될까요? 요거는 제가 지뢰를 심어놓는 질문이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이거 중학생 때 한 건데 또 해야 됩니까? 그 밑에서 두 번째 요거요. 댐이 이 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이어동사라는 개념에서는 그 사이에 대명사가 나오기로 되어 있고 사운드는 감각동사니까 그 뒤에 형용사만 나오기로 되어 있어서 perfectly라는 부사로 바꾸면 또 안 되겠고. 그렇지. 근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해. 콤마 위치 구조면은 관계대명사 느낌이라는 건데 선행사가 없어. 선생님이 이 구조가 나올 때마다 치가 떨리는 게 뭐냐면은 예전부터 참 많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근데 안 어렵거든? 하나도 안 어려운데 왜 벌벌벌 떠는지 몰라요. 비상홍미표 교과서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몇 년을 했어요, 제가. 다 틀려오더라고 아주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해봐봐. 어렵다고 하지 말고 콤마 위치 계열이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잖아.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결국에는 접속사 대명사로 바꿔 쓰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러면 and 접속사 바꿨잖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it. 그치. 근데 우리가 얘네를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all, of 하고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에 결국에는 알맞은 대명사를 넣으면 되는 거거든. it. 그치? 근데 조금 이상해야 돼. 얘는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근데 왜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맞아. 그렇지. 일단은 그들은 이 음악에 대해서 이것저것 좋아하지 않았었고 가수들이 똑같은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완벽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쌤 이신가요? 뭔가요? 내가 여기서는 안 알려줄게. 잘 봐봐. 이렇게 나왔거든, 승아. 이시냐? 댐이냐? 그리고 이거는 변형을 무조건 걸어요. 위치가 무조건 맞냐?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가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요. 현승이한테 하나의 과제로 남겨줄 거예요. 언제 이걸 우리가 알게 될 거냐면 문제 풀 때 알게 될 거거든. 근데 잘 봐봐. 선생님, 선행사가 뭘까요? 그러니까 선행사도 뭔지도 모르겠어요. 선행사가 소절 아닙니까? 선생님, 소절이면 단수니까 이시 맞잖아요. 근데 왜 올이죠? 네. 그건 제가 과제로 하나 남겨드릴게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다 알려드리면 긴장감이 떨어져요. 문제 풀 때 나오게 되면 한번 틀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정리는 제가 해줄 거예요. 왜 여기서 이거였을까요? 근데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은데 올이 언제나 복수일까? 올이 언제나 복수인가?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거든요. 올이 주어야. 그때도 단순해. 올이 언제나 복수가 맞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하나의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이래서 꼼꼼하게 잘 보시고 문제 나오게 되면은 그때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게. 대신에 힌트는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이 all of which 구조나 all of whom 이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조심하실 필요는 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파트네요. 벌써 야, 1시간 넘었어. 오히려 40분 정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야, 시간 빠르네. My day and music. 나의 하루는 어디에서 보내는데요? X뮤직에서의 하루는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하지만 투부정사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X뮤직에서 나의 하루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죠. 무엇을 깨닫도록 했죠? 명사절도 써서 목적어고요. Love of music is not only not only but also 내가 아까 그랬지? 혼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뭘까요? 음악에 대한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따로따로 보는 거네요. 여기서는요. 음악에 대한 사랑은 아닙니다.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Required to become a music producer. 그것은 뭔데요? 필요한 건데 됐어요. 뭐 하도록 필요한 건가요? 되는 데 있어서 음악의 제작자가 삼촌처럼 음악의 PD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가? 음악의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음악의 사랑만이 유일한 건 아니라고요. 그럼 그 밖에 뭐가 또 나온다라는 거죠. 또 조심. 음악의 프로듀서가 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인내, 지도력,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술들도 필요해요. on top of 묶어버려 그냥.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묶어버리자. on top of는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저는 뭐뭐 외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on top of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조금 있다가 문제 풀 때 아마 보게 될 거예요. 뭐 외에도요. 직역하면 이상해. 좋은 귀. 음악을 위한 좋은 귀. 그러니까 음악을 잘 듣는 아마 음악적 감각일 겁니다. 됐습니까? 음악적 감각 외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음악적 감각 외에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의 기술들이 필요로 하죠. 뭐 외에도 음악적 감각 외에도 하면서 이걸 가린 이유는 뭐냐면 현승아 얘를 주어로 보기 쉽상이더라. 선배들 꼬라지 보니까 주어는 요기니까 복수라서 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즉 얘를 가려보면 인내심, 지도력,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것은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됐죠? To learn to, 배우는 데 있어서 음악적 감각 외에도 인내심, 지도력, 의사소통의 기술은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I have to come... 깜짝아. 뭐야. 아이고. 다시 처음으로 왔네. 됐죠? 저는 have come up with거든요. 이게 떠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come up with가. 근데 여기서는 좀 많이 또 나는 떠올려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떠올리다니까 그냥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다. 그렇죠? 구상하다 이런 뜻 편하게 좀 하자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훨씬 쉬워지죠? 계획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To develop these skills. 이러한 기술들, 위에 나온 거군요. 이러한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아, 그러면 여기서 I라는 사람은 드디어 a plan, 계획을 찾았네요. 아, 그렇네요. 드디어 이제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찾았고 이제 그 기술들을 개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은연중에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건 또 앞에 있는 명사를 당연히 꾸며준다라는 건데 혹시 여기에 뭐가 생략되는 줄 알아요? 배웠어. 그렇지. 근데 관계대명사 계열의 대시 생략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될걸? 힌트 줬다. 관계대명사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대체 뭐가 과거분사를 끌고 나올까? 주어일까? 비동사일까? 그렇지. 왠 줄 알아?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같이 생략되잖아. 그럼 봐봐봐. 주관대 비동사를 다시 살려볼게, 현승아. 그러면 선행사 나오는 거 맞지? 그리고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나오는 것도 맞아. 선행사 단수고 시제가 지금 문장에서 현재 시였기 때문에 that is 이렇게 다시 바꿔줄 수는 있겠습니다. 비동사 required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데 뭐가 필요로 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좀 어렵게 하자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됐습니까? 내용 분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앉아 계셨느라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마무리하고 몇 가지만 전달할게요.